자, 수업하겠습니다. 동적 평형이야. 됐니? 동적 평형은 아주 쉽게 설명이 돼.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 다시 할게. 동적 평형은 화학 반응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니? 근데 멈춘 건 아니야.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거지. 다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다른 봐. 우리는 동적 평형의 예를 3가지 들 거야. 그 중에 첫 번째가 시험에 이 순서대로 나와. 동적 평형의 교과서에 예가 3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뭐야? 상평형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얘는 기존에 우리 수능에서도 한 해도 거치지 않고 나오는 거야. 항상 나와야 되는 거야. 가역 반응의 가장 기본형이어서 그래. 해볼게. 상 먼저 할게. 상이 뭐야? 우리 상을 뭐가 상이지? 상을 길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상태. 그러니까 상태평형이라는 뜻이야. 그럼 다시 할게. 상태는 뭐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나타내는 거야. 그걸 우리는 상태라 그러고 태자 띄고 상이라 그래. 알겠니? 그럼 상평형은 뭐냐? 그러면 그 상태가 평형된 거야. 즉 고체가 액체가 기체가 고체는 고체로, 액체는 액체로, 기체는 기체로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할게요. 자, 봅시다.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거 설명할 때 들어야 돼. 자, 얘 물이지. 그러면 얘가 물이야. 됐니? 요 물이 표면에서 됐니? 날아가. 그걸 우리 뭐라 불러? 증발이라 그러는 거야. 혹시 뭐 이런 건 모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해보면 요 물 속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걸 뭐라 그래? 물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액체가 기체로 되는데 물 속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걸 뭐라 부를까? 그건 끓음이라 그래. 알겠니? 그래서 뭔가 끓어. 엄마가 라면 끓여 먹을까라는 건 끓인다라는 말은 뭐야? 액체 속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건 끓음이야. 근데 내가 지금 증발이라고 표현하는 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거야.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증발이야. 됐죠? 두 번째, 여러분들 기체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기체야, 기체 덩어리야. 기체 분자는 뭐야? 정지할 수 없어. 모든 기체는 뭐한다? 끊임없이 뭐 할 수 있다? 움직이는 거야. 이 강의실 안에 기체는 끊임없이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움직여. 기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기체는 끊임없이 뭐 한다? 운동한다. 야, 끊임없이 운동하는 거야. 알겠니?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거야. 알겠어요? 됐죠? 자, 그럼 간다. 뚜껑을 막으면 짜잔 해볼게. 내가 뚜껑을 막았어.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지. 잘 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간. 됐니? 여기서 Y축을 속도로 할 거야. 속도. 됐니? 근데 첫 번째 증발 속도 한번 해볼게. 증발 속도. 자, 증발 속도는 노란색으로 할 건데 여기에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는 걸 증발 속도라고 할게. 그럼 이 증발 속도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 표면적과 온도가 결정을 해. 그러니까 증발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온도를 높이거나 표면적을 넓히면 돼. 알겠니? 그래서 집에서 빨래를 말릴 때 어떻게 하면 돼? 넓게 펴서 말리면 빨리 말리잖아. 표면적을 넓히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증발이 잘 돼? 그럼 온도를 높이면 되지. 근데 지금 조건에서는 온도와 표면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안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게 증발 속도야. 증발. 여기까지 됐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다. 증발된 수증기는 요 공간 안에서 뭐 하겠어? 끊임없이 뭐 한다? 운동하겠지. 그럼 끊임없이 운동하던 얘가 요 벽에서 맞고 또는 어떻게 돼? 이렇게 다시 물로 되돌아올 수 있겠지.
증발했던 놈들이 물 문제 막 움직이다가 물속으로 뿅 하고 되돌아올 거야, 아니야? 이렇게 되돌아오는 놈들이 있겠지. 그럼 되돌아오는 건 색깔을 좀 바꾸자. 되돌아오는 걸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 단어가 중요해. 뭐라 그럴까? 수증기가 다시 물로 되돌아오는 걸. 응축이라 그래. 됐니? 잘 봐야 돼. 그럼 그 응축량은 누가 결정할까? 자, 이제 응축량은 누가 결정할까? 그건 수증기 분자수가 결정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증기가 거의 없었지. 그러니까 응축량은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지. 그럼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면 응축량도 똑같이 많아지겠지. 즉 증발 속도가 빨라. 증발이 일어나면 계속 컵 안에, 컵이라고 할까? 뭐 비커 안에, 컵 안에 뭐의 양이 많아져?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겠지. 그럼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면 다시 되돌아오는 응축량도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걸 T1이라고 잡으면 여기 중간쯤 잡아볼까? 여기 좀 더 잡아볼까? 이렇게. 그러면 봐라. 얘가 증발 속도야. 근데 여기는 응축 속도야. 됐니? 그럼 증발되는 새끼는 많고 응축되는 양은 적겠지. 그러면 여기에 뭐의 양이 많아져?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지. 한번 해볼까? 여기서 100개씩 증발돼, 한 방에. 한 방에 100개씩 증발돼. 그냥 개수로 한번 써볼게, 내가. 100개씩 증발돼. 근데 여기에 순간적으로 한 40개 되돌아왔어. 40개 되돌아왔어. 한 40개 되돌아. 그럼 100개 증발했는데 40개밖에 안 돌아왔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60개가 더 많아지겠지. 그럼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한 60개 되돌아왔대. 그 다음에 T1쯤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증발되는 개수하고 응축되는 개수가 같아지겠지. 이걸 자, 봐. 이걸 굳이 식으로 한번 써보면 H2O 액체를 L이라고 해, 약자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H2O 기체가 되는 거야. 기체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럼 기체가 되는 거지. 이게 정반응이야. 이게 정반응. 아, 물이 수증기가 되는구나. 이게 정반응이면.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수증기가 물로 되돌아오겠지. 이게 역반응이 되겠지. 됐니? 여기서 시간 T1이 되면 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랑 같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때를 뭐라 부르는 거야? 상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상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때를 상평. 근데 이 상평형이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뭐야? 상평형 이후에 반응이 끝난 게 아니지. 뭐 한 거야? 증발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는 거야. 응축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되고 있는 거야. 정반응 속도와 무슨 속도가 같은 거야? 응축 속도가 같아서 마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화학 반응 해, 안 해?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와요. 많이 틀려와. 진짜 많이 틀려온다고. 알겠니? 그래서 상태평형, 상평형이었습니다. 뭐 더 설명할 거 별로 없어요. 됐니?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상평형이라 그래요. 상태평형, 상평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봐봐. 이런 거 이제 T1 써놓고 뭐 이런 거 T2 써놓고 됐니? 그럼 T1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됐니? 이 안에 뭐의 양이 많아지고 있겠어?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TT 후에는 어떻게 돼? 수증기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학 반응이 멈춰 있는 건 아닙니다. 증발과 응축이 멈춰 있는 건 아닙니다. 됐죠? 아주 단순한 거야. 두 번째, 용해평형입니다. 용해평형도 마찬가지예요. 용해평형도. 자, 얘는 설탕으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설탕 또는 소금 해도 돼요. 설탕이나 소금으로도 할 수 있어요. 설탕을 하든 소금을 하든. 요 뒤에 보면 뭘로 돼 있어요? 소금으로 또 설명이 돼 있죠. 소금을 하든 설탕으로 하든. 알겠어요? 용해는 뭘 용해라 그러지? 용해를 우리 뭐라 그래요? 고체가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라고 하는 거야. 고체가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걸 뭐란다고? 용해라고 하는 거야. 용해. 그럼 용해 평형인데 이 그림도 해볼게 내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단어 배웠지. 소금을 계속 물에다 넣어. 소금을 계속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계속 녹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그리고 소금이 물속에 쌓여 있겠지. 그때를 우리 뭐라 불렀니? 중학교에서는 포화용액이라 그래. 또는 많이 넘쳤다 그래서 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과포화라고도 하는 거야. 과포화. 알겠니? 과포화야. 지금 무슨 상태를 얘기할 거냐면 과포화 상태를 얘기할 거야. 지금 우리말로 하면. 됐니?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봐. 과포화가 되면 아주 쉬운 거여서 금방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 소금이 잔뜩 물속에 쌓여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에 뭐 있겠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잔뜩 녹아 있겠지. 얘는 고체니까 염화 나트륨이라고 쓰고, 나는 여기가 고체니까 염화 나트륨이라고 쓰고, 됐니? 녹아 있는 건 소금이 녹아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녹아 있어야 되겠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녹아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 상태야. 현재 상태가. 이 상태란 말이야. 됐니? 그런데 얘가 과포화됐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여기 나트륨과 염화 이온이 다시 뭘로 들어오고 나트륨과 염화 나트륨 되돌아오는 거야. 이걸 석출이라 그래. 석출되고 얘가 다시 녹아 들어가는 거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다시 녹아 들어가는 거야. 즉 NaCl이 나트륨하고 됐니? 염화 이온하고 뭐야? 녹는 거야. 이게 정반응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하고 얘가 다시 뭘로 되돌아와? 염화 나트륨으로 되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야? 이 양과 이 양이 같아서 여기에 쌓여있는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더 이상 안 변해. 지금 무슨 반응 속도하고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다고. 이때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 용의 평형 상태라 그런다고. 되게 쉽죠? 근데 이제 봐라. 진짜야? 진짜냐고. 그게 진짜냐고.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야. 진짜야?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얘가 석출 안 되고 얘가 안 녹는 것도 있잖아. 그냥 멈춰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선생님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고 얘는 얘대로 있고 얘는 얘대로 있는 거죠. 얘가 진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서 화학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 있나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됐니? 그래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자, 갑니다. 우리 동위원소 배웠나? 우리 화원에서 동위원소가 없어져서 내가 가르치진 않았었는데 동위원소는 뭐지? 같은 원자인데 뭐가 달라? 질량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염화 나트륨을 썼는데 얼마짜리 염화 나트륨이냐면 나트륨하고 염소가 35짜리 염소야. 35짜리 염소. 그러니까 염소의 원자량이 35짜리야. 그냥 그렇게만 알면 돼. 그냥 35짜리야. 됐니? 그럼 이제 동적 평형이 이루어져 있지. 내가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더 첨가하려고 그래. 소금을 조금 더 집어넣게. 과포화가 돼 있는데 내가 소금을 좀 더 집어넣어 버릴게. 근데 이때 내가 집어넣은 소금은 Na 37짜리 소금이야. 37짜리 동위원소 37짜리 소금이야. 37짜리 소금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화학 반응이 멈춰 있다면 이 용액 속에는 35짜리 염화 이온은 발생할 수 있어도 37짜리는 존재할 수가 없지. 화학 반응이 멈춰 있다면. 근데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면 얘가 지금 뭘로도 되돌아가고 염화 나트륨으로 되고 염화 나트륨은 다시 나트륨과 염화 이온으로도 가지. 근데 내가 여기서 얘를 첨가해 본 거지. 알겠니? 그 다음에 물속에 37짜리 염화 이온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조사해 보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조사해 봤는데 어때? 물속에 아주 충분한 양의 뭐가 나타나? Na 플러스와 37짜리 염화 이온이 충분히 이 용액 속에서 검출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검출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들어가서 어떻다는 거야?
얘가 녹아서 나왔더라라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우리는 화학 반응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진짜 멈춘 게 아니라 얘하고 반응 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마치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요걸 뭘 한다고? 용해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요걸 용해 평형이라 그래. 됐나요? 용해 평형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쉬워서 빨리 갈게요. 용해 평형. 그래서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관찰을 해서 실험해 보니까 어떻더라? 끊임없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구나. 이런 걸 뭐라 그래? 용해 평형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지. 됐어요? 용해 평형도 가끔 나오니까. 됐죠? 자, 이제부터 중요해집니다. 나 봐. 방금 전까지는 뭐였지? 상평형. 두 번째 뭐였지? 용해평형. 니네 상평형과 용해평형은 화학 반응이야, 물리 반응이야? 내가 아까 자꾸 수업하면서 화학 반응이라고 했는데 내가 용어를 조금 잘못 썼는데. 됐니? 화학 반응이야, 물리적 반응이야? 설마 물리적 반응과 화학 반응을 구별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리 반응이 뭐야, 안준이? 그래, 화학식이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네. 그래, 화학식이 안 변하냐? 물리 반응은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야. 힘에 의해서 뭐가 바뀌는 거야? 그렇지, 생긴 모양, 형태, 속도 뭐 이런 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는 거. 이건 물리적 반응이야. 또는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 물 됐지. 성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건 물리적 반응이야. 그러니까 물리적 반응에서도 얼마야? 동적 평형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가 이제 뭐야? 진짜 화학 반응이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화학 반응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는 화학이야. 진짜 이제는 화학이야. 합시다. 이제는 화학입니다. 자, 이제 화학 반응이야. 화학 평형이야. 화학 반응에서의 화학 평형이야.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동적 평형 상태. 자,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봐. 일단 얘네들부터 먼저 알아야 돼. NO2. NO2. 읽어봐. 뭐라 읽어? 이산화질소지. 이산화질소야. 얘는 색깔을 띠는데 아주 짙은 갈색을 띄어. 됐니? 적갈색의 됐니? 기체야. 얘는 아주 적갈색의 기체 덩어리야. 알겠니? 근데 얘는 그닥 안정적이지 않아.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두면 내가 외부로부터 특별한 에너지를 가하지 않더라도 얘는 뭐가 돼? N2O4라는 애가 돼. 됐니? 얘 이름은 사산화 이질소야. 근데 이 사산화 이질소가 무색이야. 무색이야. 얘가 색깔이 없다고. 알겠니? 잘 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뭐 화학 반응식을 쓰면 뭐 이거 다 이자를 쓰면 되겠지. 이자를 쓰면 되겠지. 자, 봐. 그러면 이 적갈색이 이산화질소인데 얘가 정반응이 일어나면 정반응 있지? 정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얘가 정반응이 일어나면 됐니? 정반응이 말을 좀 더 바꿀까? 정반응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적갈색이 뭘로 바뀌겠어? 그렇지, 전부 다 무색인 사산화 이질소로 바뀌겠지? 알겠니?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해봤더니 얘야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얘가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가 되지 않더라는 거지. 왜 그런 거야? 얘가 정반응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처음에는 얘는 많이 있고 얘는 적으니까 정반응이 우세했겠지. 됐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 사산화 이질소가 다시 뭘로 되돌아오는 거야? 굳이 이산화질소로 다시 되돌아오는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얘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그럼 속도가 같아지면 누가 양이 많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이 실험반에 얘도 실험 색깔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색깔보다는 옅어졌을 거고 무색보다는 진한 색깔에서 멈추는 거지. 색깔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그런 거야? 사산화 이질소만 있을 수 없고 이산화질소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인 거야.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역반응만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얘네 둘이 다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얘 양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지. 무슨 뜻이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마치 반응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그러는 거야. 됐니? 옆에 있는 그림은 반대야. 옆에 있는 그림은 반대인데 이번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봐봐. 사산화 이질소만 넣은 거야. 사산화 이질소만 넣은 거야. 그럼 이 사산화 이질소만 넣자고 뭐야? 무색에 기체를 집어넣는 거야. 무색인 거야. 무색인 거야. 그러면 이 무색이 정반응만 일어났다면 NO2가 되면서 뭐가 돼야 돼? 아주 진한 젓갈색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산화 이질소가 정반응만 일어났다면 젓갈색이 돼야 되는 거야. 젓갈색이 돼야 되는 거야. 갈색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린 젓갈색만 되지 않더라는 거지. 색깔이 진해지지 않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여기서도 어떻게 돼야 돼? 젓갈색의 사산화 이질소가 이산화질소가 무색으로 다 들어오니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색깔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진해지던 거야. 무색으로 실험하면 진해지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 정반응만, 역반응만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야.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서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더라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걸 실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봐. 요거 되게 조심해야 돼.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엄청 중요해야 돼.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잘 봐. 얘는 시간이고 얘가 Y축이 농도야. 그러니까 화학 평형 상태에 들어가면 얘가 사산화 이질소고 얘가 이산화질소지. 얘네들의 뭐가 안 변해? 농도가 안 변하잖아. 농도가 안 변하는 게 뭐가 돼야 돼? 화학 평형 상태인 거야. 근데 Y축이 속도로 변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속도로 봐. Y축이 속도지. 그러니까 Y축이 속도면 화학 평형 상태라는 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야. Y축이 속도면. 알겠니? 아까 거는 다시 여기가 농도면 됐니? 생성물, 반응물의 농도는 옅어지는 거야. 이렇게. 됐니? 생성물은 처음에는 없었겠지만 나중엔 얘도 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두 물질이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지면 너희도 농도가 변하지 않지. 그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았으니까 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동적 평형이 되는 거고 얘는 Y축이 속도니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야 동적 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 알겠니? 동적 평형 상태일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지 않아. 됐니?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누가 더 클지 누가 작을지는 그 물질의 화학 반응량에 따라서 다 다른 거야. 알겠니?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일 때 속도로 물어보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고 농도를 물어보면 반응물질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가 돼야 동적 평형 상태야.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야 돼.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뭘 설명하는 거예요? 화학 평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화학 평형이 뭐야? 그러면 이제 동적 평형이 뭐야? 이 뜻이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마치 화학 반응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멈춰 있어, 안 멈춰 있어? 절대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거야, 이제. 이해됐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갑니다.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얘 이야기야. 얘인데 화학 반응에서 계수비는 화학평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하거나 생성된 물질의 농도비. 화학 반응에서 계수비는 화학평형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과 생성 물질에서의 농도비랑 관계 없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한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 설명을 오면서까지 우리 세 번째 단원이잖아. 농도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 알겠네? 농도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근데 예전 책에는 농도가 저 앞에 있었는데 농도가 없어지고 농도가 어디에 가 있냐면 저 뒤에 농도가 붙어 있어. 근데 여기서 설명을 농도로 해야 돼서 선생님이 농도를 선생님 책을 조금만 바꿔서 설명하고 다시 되돌아올게요. 되돌아올 거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돼. 우리가 농도를 해야 되는데 농도가 요 뒤에 가서 붙어 있어요. 완자에서는. 많이 가야 되나? 뭐 이렇게 많이 가? 뭐 이렇게 많이 가? 가자. 여기 있네. 그래서 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농도. 됐니? 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농도를 좀 하러 갑니다. 쉬운 거야. 근데 자, 앞으로 화학에서 농도를 잠깐 여기서 얘기하고 갈게요. 농도. 자, 일단 첫 번째, 니네가 배운 농도 먼저 합시다. 니네 무슨 농도 써? 니네 무슨 농도 쓰지? 뭐 농도 배웠잖아, 우리 중학교 때. 퍼센트 농도. 알겠니? 퍼센트 농도 쓴다. 니네 우리 농도 중에 무슨 농도 썼어? 퍼센트 농도 썼다. 퍼센트 농도. 됐어요? 우리 농도는 퍼센트 농도가 있어.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가 있네요. 퍼센트. 야, 퍼센트 농도. 됐니? 우리 퍼센트 농도 구해봤지? 어떻게 구하지? 퍼센트 농도 혹시 알아? 네, 퍼센트 농도 뭔지 알아? 전체 용액의 질량에 대한 용질의 질량비. 다시 해볼까? 너희들 퍼센트 농도 할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너희들 잘 할 텐데.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해서 나온 게 퍼센트 농도잖아. 그러니까 30% 용액, 그럼 무슨 뜻이야? 30% 용액, 그럼 무슨 뜻이야? 전체 용액 중에 용질이 30g이래. 30%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60%래. 그럼 전체 용액에 대한 용질의 무슨 비가? 질량이 됐니? 60%래. 그런데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지금부터 봐. 그러면 저 퍼센트 농도는 농도일까? 라는 얘기야. 농도일까? 해볼게. 네, 해볼게. 자, 간다. 잘 봐. 여기 용액 100g에 용질 A 30g이 있어. 그럼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야? 30%지. 잘 봐. 용액 100g에 됐니? 용질 B 30g이 있어. 됐니? 곱하기 100 하면 얘도 몇 퍼센트야? 어이, 팔 아프네. 몇 퍼센트? 30%지. 그러면 이 A 용액과 이 용액은 농도가 같을까? 안 같아. 뭐 같아? 그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같은 거지. 자, 이제 아직 이해 안 간 사람을 위해서 이해를 돕자. 내가 해볼게. A는 됐니? A는 입자 한 개가 됐니? 1g이야. 입자 하나가 1g이라고. B는 입자 하나가 30g이야. 입자 하나가 30g이라고. 됐니? 다시 해볼게. 그러면 A 용액은 용액 100g에 입자가 몇 개 있어? 30개. 근데 B는 이 용액에 입자 몇 개 있어? 1개. 자, 어때? 농도가 같아? 안 같잖아. 얘는 입자가 몇 개 있어? 30개 있고 여긴 입자가 딸랑 몇 개 있어? 하나 있는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안 같은 거야, 이거는.
우연히 뭐가 같은 거야? 질량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는 우리 과학에서는 농도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이건 농도가 아니란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말이 될 수도 없단 말이야. 알겠니? 왜? 입자마다 질량이 다 다르잖아. 가벼운 새끼도 있고 무거운 새끼도 있는데 100g에 30개 있는 거하고 100g에 1개 있는 거하고 농도가 같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퍼센트 농도는 그래서 우리는 화학이나 과학에서는 하지 안 써. 근데 왜 퍼센트 농도를 배운 거야? 그냥 생활에서 편리하니까. 생활의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그냥 퍼센트 농도를 한 거지. 퍼센트 농도는 절대로 농도가 아니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저학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 저학년 애들도 이런 걸 배우거든. 아주 어린 애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봐. 퍼센트 농도가 이런 의미라고.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의 정원이 몇 명이야? 그렇게 표시 안 되어 있어. 정원이라고 표시 안 되어 있고 이 엘리베이터가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이 표시되어 있는 거야. 보통 아주 작은 엘리베이터는 1000kg이야. 그러니까 저 엘리베이터는 1000kg까지 버틸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봐라. 저 엘리베이터에 지금 300kg의 사람이 갇혀 있어. 그럼 이 엘리베이터도 300kg의 사람이 갇혀 있어. 그럼 같은 수만큼 갇혀 있겠네? 말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300kg인데 여기 몇 명이 타고 있을지, 저기 300kg에 몇 명이 타고 있을지 말이 안 되잖아. 똑같잖아. 100g에 30g이 들어있고 100g에 30g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농도가 같다. 말이 안 되잖아. 이 30g에 몇 개가 있는지 이 30g에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알겠니? 그래서 과학에서는 퍼센트 농도를 쓰지 않아. 이해됐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퍼센트라는 농도를 쓰지 않는다. 퍼센트 농도 안 쓴다. 그거 뭐 쓸까 이제?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는 이런 농도를 쓰는 거야. 무슨 농도? 몰 농도. 그래서 몰 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 과학에서 몰 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몰 농도 가자. 몰 농도. 자, 가자. 일단 단위가 용액 1리터 소개. 됐죠? 단위가 용액 1리터야. 단위가 질량이 아니라 뭐야? 부피네. 1리터 소개. 여기까지 됐어? 1리터 소개. 됐어? 1리터 소개. 뭐야? 몰수. 용액 1리터 속에 몇 몰 녹아 있습니까? 몰수를 쓰는 거야. 몇 몰 있어. 몰수가 무슨 뜻이야? 입자수잖아. 내가 1몰이면 몇 개야? 1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거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그래서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몰수.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굳이 식으로 쓰면. 근데 굳이 자꾸 식으로 쓰려고 하지 마. 일단 내가 해볼게. 몰 농도를 구해는 볼게.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뭐야? 몰수.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봐라. 단위가 뭐가 돼야 되겠어? 부피로 나눈 거지. 다시 산수 들어오니까 이상해지네, 표정들이. 야, 봐봐. 이런 거잖아. 간단한 거야. 이걸 식으로 외우려니까 너희들이 자꾸 어려운데. 내가 해볼게. 잘 봐. 됐니? 잘 보자. 여기 봐. 용액에 4리터가 있어. 용액이 4리터다. 알겠니? 그러면 뭐 할까? 염화나트륨 할까? 뭐 염화나트륨 소금 하자. 소금 몇 몰 있다고 할까? 2몰 있다고 할게. 이런 거야. 몰수는 입자의 개수잖아. 1몰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그냥 입자수로 하자는 거야. 입자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4리터에 2몰 있대. 그럼 몰 농도는 1리터에 몇 몰 있니?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1리터야. 이걸 식으로 자꾸 만들려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몰 농도는 너 4리터. 야, 너 4리터에 몇 몰 있니? 너 2몰 있니? 근데 몰 농도는 1리터에는 몇 몰 있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 1리터에 몇 몰 있니? 이게 몰 농도라고. 됐어요? 또는 해볼까요? 야,
너 0.2리터에 너 0.2리터에 얼마 할까? 뭐 할까? 그래 A라는 물질 뭐 얼마 할까? 그래 5리터 5몰 있어 5몰 있어 겁나 나오겠다 얘는. 그러면 그럼 얘는 얼마? 아 너는 0.2리터에 5몰 있니? 그럼 몰 농도는 1리터에는 몇 몰 있니? Y 할까 얘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냥 용액의 부피를 1리터에 몇 몰 들어가 있니? 이렇게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냥 비례식인데 굳이 이걸 식으로 만들어 쓴 거야. 아 이거 식으로 만들어 쓰면 X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밑에다 구할게. X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넘겼으니까 4분의 됐니?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야 돼? 몰, 2몰 이렇게 하는 거죠. 2몰. 그럼 식으로 쓰니까 이 4분의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 4분의라는 건 용액의 부피분해. 그래서 굳이 이걸 식으로 만들면 부피분해. 부피로 나누면 몇 몰 있습니까? 몰수. 이걸 굳이 식으로 쓰면 부피분해 몰수 이렇게 쓴 거라고. 알겠니? 굳이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식을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 계속 식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뜻을 외우는 거야. 뜻을. 몰롱도 뭐야? 1리터에 몇 몰 있니? 그럼 굳이 뭐 식을 왜 쓰니? 1리터에 몇 몰 있니? 이렇게 하는 거지. 1리터에 몇 몰 있니? 그 식으로 쓰면 부피분의 몰수야 그게. 됐니? 얘도 마찬가지잖아. 뭐 굳이 식을 쓰니? 0.2리터에 5몰 있니? 1리터에 몇 몰 있니? 됐어요? 그럼 얘 5배 하니까 얘 5배 하면 되겠다. 그제? 얼마야? 25몰 있네. 그 1리터에 25몰 있다. 몰농도 1리터에 25몰 있다. 이게 몰농도라는 거야. 알겠니? 이게 농도야. 왜? 몰수는 무슨 수야? 입자 수잖아. 1리터에 너 입자 몇 개 있니? 라고 묻는 거지. 1리터에 너 입자 몇 개 있니? 5몰 있어요. 이거 아까 5몰이었니? 5몰 있어요. 그럼 5몰이면 얼마야? 5 곱하기 몰이 아보가드로 수잖아. 그래서 5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어요. 그러면 되겠지. 몰수는 개수야. 여기서 헤매면 나 일단은 가야 돼. 알겠니? 지금 표정들이 갑자기 또 일단원의 악몽이 그러지 마. 나 가야 돼. 왜 울어? 종철아 울지 말자. 알겠니? 일단원의 악몽이. 그래서 몰 농도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농도 그러면 무슨 농도? 몰 농도 그러는 거야. 농도 그럼 무슨 농도야? 몰 농도 그러는 거야. 됐어요? 계속 가. 몰 농도의 단위가 뭐야? 그래서 됐니? 자 봐. 몰 퍼 리터야. 됐니? 부피로 몰수를 나누니까 1리터가 몇 몰이잖아. 1리터가 몇 몰이니? 이렇게. 됐니? 몰 퍼 리터가 돼야 되겠지. 이 몰 퍼 리터를 약자로도 써. 단위를 그냥 라지 M이라 그래서 라지 M. 그래서 라지 M이라는 단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잘 봐. 1몰 농도. 아, 저 새끼는 1리터에 1몰 있구나. 3몰 농도. 아, 저 새끼는 1리터에 3몰개가 들어있구나. 알겠니? 그 다음에 뭐 10. 너무 클 거고. 됐니? 뭐 6몰이다. 1리터에 6몰개 들어있구나. 내 말 이해갔어요? 됐죠? 몰수다. 몰농도. 됐죠? 근데 다시 우리는 학교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또 살짝 또 치사 빤싸게 내겠지? 잘 간다. 무슨 말이야? 다시 나도 식으로 쓸게. 몰 농도는. 몰 농도지? 학교 선생님들 거 비교하잖아. 그렇게 잘 까? 인베어 새끼. 됐니? 몰 농도는 뭐 분해? 부피 분해. 식으로 쓰면 뭐라고? 부피 분해 뭐였지? 몰수였지? 몰수였지? 어휴,
부피분의 몰수지?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겠어? 부피도 주고 몰수도 주거나 시험 문제 내진 않아. 무슨 우리들한테 산수 시킬 일이 있어? 그러니까 부피도 주고 몰수도 주진 않겠지? 그럼 뭘 주지 않겠어? 몰수를 안 주겠지. 부피는 실험값이니까 보통 대부분 줄 거란 말이야. 부피를 안 주거나 그러진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또 뭐야? 1단원에서 배웠던 몰수를 구하는 법은 알아야지. 됐니? 몰수는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몰수 어떻게 구해? 아주 오래간만에 나왔다 이제. 됐니? 몰수 어떻게 구해? 라고 나왔다. 유철아, 몰수 어떻게 구해? 뭐라고? 몰수 어떻게 구하지? 치사한 놈들. 분자량 뭐야? 그래, 분자량은 뭐라고? 원자량의 총합이야. 앞으로 내가 그렇게 외우라 그랬어. 분자량 뭐라고? 원자량의 총합. 분자량 뭐야? 1몰의 질량.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분자량이 1몰의 질량이야. 분자량이 1몰의 질량이지.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할까? 뭐 물을 하자. 됐니? 분자량. 물 그럼 얼마야? 분자량. 원자량의 총합 얼마야? 18. 아, 그럼 물 분자량이 18인 거야. 그럼 물 분자량이 18이니까 18이 얼마야? 1몰이잖아. 그럼 36g 있어. 몇 몰 있는 거야? 2몰. 됐니? 72g 있어. 몇 몰 있어? 4몰 있는 거. 방금 저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 우리 몰수는 분자량 1몰의 질량으로 뭘 나누면 돼? 질량을 나누면 되겠지. 즉 분자량 1몰의 질량으로 질량을 나누면 몰수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 알겠니? 그래, 물 분자량이 18이니까 아까 내가 뭐라 했지? 뭐 72g 있다 그랬어? 18로 나누면 되잖아. 됐어요? 그럼 몇 몰 나오는 거야? 4몰.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분자량의 의미를 알면 몰수는 아주 쉽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너 몇 몰 있어? 아, 나 몇 몰 있냐고? 분자량으로 질량을 나누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 농도를 할 때 분명히 선생님들이 몰 농도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게끔 안 줄 거라는 거지. 직접적으로 절대 안 줄 거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피분의 몰수인데 분명히 몰수를 따로 구해서 오게끔 주겠지. 됐니? 몰 농도를 구하라고 하면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몰 농도를 쓸 거야. 내 입에서 농도, 몰 농도야. 농도 뭐라고? 몰 농도야. 농도, 몰 농도야. 됐습니까? 농도, 몰 농도야. 농도 뭐라고? 몰 농도야. 몰 농도 무슨 뜻이야? 1리터에 몇 몰 있냐? 몰 농도 뭐라고? 1리터에 몇 몰 있냐? 몰 농도 뭐라고? 1리터에 몇 몰. 오늘 수업이 집중이 안 되냐? 좀 집중 못하는 것 같은데? 너 지금 사정권에 들어왔을 땐 집중해야 돼. 쟤 지금 졸지? 근데 내가 왜 뭐라는지 못하는 줄 알아? 사정권에서 너무 멀어. 저거 어떻게 가서 내가 하겠어. 카메라 밖을도 나가야 되겠고 뭘 던지려니. 또 잘못하면 태령이 맞을 수도 있고 팰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근데 너는 다르지. 사정권이 한 발짝만 가면 사정권이야. 카메라 밖을 안 나가고도 널 때 안녕 여러분.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이 졸지 않아요. 1리터에 몇 몰이냐? 뭐라고? 몰 농도. 1리터에 몇 몰이냐? 몰 농도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갑니다. 이제 나는 몰 농도를 알았어. 내가 이제 용어를 농도 써도 이제 아는 거야. 과학에서 퍼센트 농도는 오늘부로 없어진 거야. 자, 시작합니다. 이제 몰 농도도 알았고, 몰 농도를 구하라면 구할 수도 있고,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오늘부터 이제 몰 농도로 뭘 할 거야? 자, 뭐 하러 갈 건데, 겁나 다시 갑니다. 돌아간다. 책이 순서가 이래가지고, 자, 갑니다. 돌아간다. 돌아가자. 많이 간다. 많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좀 다 왔다. 이해하려다. 아유, 힘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부터 얘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됐니? 화학 반응에서 개수비는 화학 평행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하거나 생성된 물질의 농도비, 화학 관계에서 개수비는 화학 평행에서 존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관련 없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진짜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됐어요? 얼마냐? 컨닝 좀 하고 가야지. 112야? 가자. 봐봐. A 라는 물질과, 카메라 밖으로 나갈 거는 같은데 좀 더 가볼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C가 생성될 거라고. C가 생성될 거라고. 알겠니? 근데 지금부터 너희들이 잘 안 배워두면 이따 나중에 다음 시간쯤 돼서 겁나 헤맬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 우리 1단원에서 배운 거하고 지금부터 내용이 좀 달라져서 그래. 뭐가 달라지는지 봐. 됐니? 자, 봐. 얘가 개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시작할 때 얘가 A인데 4몰 있었대. 4몰. 4몰이 있었대. 아, 그럼 너 시작할 때 몇 몰 있었니? 너 4몰 농도가 있었다는 거야. 얘 4몰 있었대. 반응물이. 됐니? 그 다음에 B는 반응물이 몇 몰 있었대? 3몰 있었대. 3몰 있었대. 알겠니? 그러면 잘 봐. 얘가 반응 전에 있었던 거지. 반응 전. 우리 1단원에서 배웠지. 뭘 배웠어? 반응 전에 얘가 4몰과 3몰이 있었는데, 됐니? 얘네들의 반응 비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개수비로 반응하는 거야. 개수비로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몰 반응해야 돼? A몰 반응할 때 B는 몇 몰 반응해야 돼? B몰 반응해야 돼. 이 개수비가 무슨 비야? 부피비. 기체라면, 기체가 아니라 용액이라면 개수비가 몰수비로 반응하는 거야. 몰 농도비로 반응하는 거야. 액체라면. 됐니? 다시 저 개수비가 몰수비로 반응하는 거야. 개수비가 몰수비로 반응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야지. 1단원하고 다르다면, 1단원이라면 얘가 4몰 중에 몇 몰 반응할까? 2몰 모두 반응한다 치자. 이런 거 이렇게 했을 거야. 얘가 2몰 반응한 거야. 1몰 하자. 얘가 1몰 반응한 거야. 근데 이 새끼가 몇 몰 반응하는 거야? 3몰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3몰 남고요. 얘는 빵몰 남죠. 그래서 얘가 모두 반응해서 얘가 없어졌으니까 얘가 몇 대? 얘가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얘가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해서 얘가 2몰 남았어요. 얘는 없었는데 얘가 반응 후 2몰이 생겼어요.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1몰 반응하고 얘가 3몰 반응해서 2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개수비가 1대 3대 2 뭐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하는 건 1단원이고 이 1단원에서는 정반응만 일어나니까 반응물에서 한 개 반응물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지금부터는 그럴 리가 없지. 왜?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날 건데 역반응도 일어나잖아. 그럼 생성물이 다시 되돌아가니까 한 개 반응물이 0짜리는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지.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역 반응이 일어나면 한 개 반응물이 없다고. 한 개 반응물이 존재할 수가 없지. 왜? 정반응이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날 건데. 그러니까 이걸 수업하고 있는데 자빠져 자면 다음 시간에 와서 물어볼 거 아니야. 한 개 반응물이 누구예요? 그럴 거 아니야. 없어. 한 개 반응물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할 때 잘 봐야 돼. 이게 1단원 풀이로 묻는 문제인지 3단원 들어와서 한 개 반응물이 없는 가역 반응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문제 더 못 푸는 거지. 보고 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실험이 되면 한 개 반응물은 없어. 왜? 역반응에 있어서 이런 조건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지금부터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봐, 이제 나왔어. 그래서 이제 봐. 반응 전에 그래프 봐. 반응 전에 얘 4몰 있었고 얘가 3몰 있었고 아예 C는 없었지. 왜? 반응을 시작도 안 했는데 생성물이 어디 있어? 없었지. 반응이 진행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 간다. 쭉쭉쭉쭉 간다. 아니니까 얼마가 반응했는지는 자기도 모르겠지만 반응 후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되어 있을 거 아니야.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되어 있을 거 아니야. 동적 평형했더니 A가 이거 A 맞죠? 3몰 있대. 아, A가 3몰이 반응 후에 남아있구나. B가 1몰이 남아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응물 2개 다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지. 빵몰이 안 되고 남아있었어. 근데 얘는 없었던 새끼가 2몰이 생겼네요.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반응 후에 생성물 A, 반응물 A, 반응물 B, 생성물 C가 다 있단 말이야. 왜 다 있을 수 있어? 동적 평형 상태니까. 무슨 관계야?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나니까. 됐어? 그러면 끝난 거지. 왜? 너 4몰 있었는데 동적 평형 상태에서 3몰 있었어? 그럼 얘는 평형 상태에서 1몰밖에 반응을 할 수가 없구나. 얘는 3몰 중에 1몰 남았는데 너는 2몰이 반응해서 이렇게 됐겠구나. 빵몰 있었는데 2몰 생겼어. 또 2몰 생겼겠구나. 그러면 요 반응은 일단은 똑같네. 요 반응량이 무슨 비가 되는 거야? 개수비가 되겠지. 너 개수 끝났네. 너 개수비 얼마? 1대. 너 개수비 얼마야? 2대. 너 개수비 얼마야? 2라는 개수를 갖고 있는 거구나. 끝.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개수 비는 무슨 비랑 같아야 돼? 언제나 반응 비랑 같아. 이건 1단원이나 여기나 같은 거란 말이야. 알겠니? 차이가 나는 건 뭐가 차이가 나는 거야? 반응 후가 되는 거야. 반응 후. 얘는 정반응만 일어났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계 반응만 있어야 되는데.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뭐가 있어야 돼? 한계 반응물 없잖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오지.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야. 남아있는 동적 평형 상태에서 3대 1대 2는 몰 농도비다. 몰 농도비는 개수비야. 1대 2대 2다. 관계가 없어. 다시. 동적 평형 상태에서의 반응 후 농도비는 개수비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 알겠니? 이 개수비랑 연결되어 있는 게 뭐야? 반응량만 연결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면 요 뒷단원으로 내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지금 줄게. 이게 뭘 설명하는 거야?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뭘 설명하는 거야? 다시 봐. 화학 반응에서 개수비는 화학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하거나 생성된 물질의 농도비야. 그러니까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야. 다시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야.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인데 화학 반응의 개수비는 평형 상태에서 존재하는 생성물의 농도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성물의 농도비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개수비가. 그러니까 얘가 개수가 1대 3대 2야. 반응 끝나고 남아있는 개수비는 몇 대 몇? 몰라, 나도. 내가 뭘 설명해 준지 알겠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어요? 그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 반응 물질이 가자, 바쁘다. 문제 풀어보세요. 방금 전 걸 알아들었으면 여기 문제는 어렵지 않아.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건 가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대로 가는 거야. 자, 이제 봐. 방금 걸 알았으면 여기야, 이제 어려워져. 자, 화학 평형과 반응의 진행 방인데 이제 화학 평형 뭔 말이야, 지금. 이해 한참 가야 돼. 이제는 이해를 한참 가셔야 됩니다. 됐니? 농도는 방금 설명했고, 얘야. 화학 평형 진짜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이걸 이해하면 그다음부터 내용이 쉬워지는데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뒷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무슨 말이냐면 화학
일정한 온도에서 화학 반응의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의 비는 항상 일정하대. 됐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괜찮아. 해볼게.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뭐되뇨? 사산화 이질소. 이게 정반응이지. 정반응이야. 정반응이지. 잘 봐.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역반응이겠지. 그럼 얘네들이 화학 평형 상태에 내가 한번 도달해 볼게. 나 봐야 돼. 지금부터 너무 중요해. 너희들 생전 처음 듣는 거야,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잘 배워야지.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농도는, 자, 봐봐. 여러분들 책은 너무 소수점을 써서 이렇게 해볼게. 얘 농도 100. 얘 농도 100. 됐니? 얘 농도 얼마? 0. 자, 실험 1. 실험 1. 됐니? 얘 농도 75. 그럼 얘 농도 25.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농도는 같을까 다를까?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농도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 얘가 얼마 있어서 100이나 있었고 얘는 아예 없었지. 근데 얘는 75 있었고 얘는 25 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농도가 얘는 못하는구나. 다시 할게. 선생님이 아주 저학년한테도 이런 걸 가르친다 그랬었지. 똑똑한 애들 있다니까. 아주 저학년한테 가르칠 때도 있단 말이야. 아주 저학년. 됐니? 초등학교 6학년들이 이런 걸 배우기도 해. 알겠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배우고 했어. 걔들 막 과고 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었어. 그럴 때도 내가 애들 가르치면 애들 잘 알아듣는다고. 다시 해볼게. 화학 반응을 하는데 저학년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화학 반응을 이해를 못하니까. 봐봐. 남자. 알겠니? 남자. 됐니? 남자 얼마 할까? 75명. 여자. 25명. 됐어요? 남자 75명과 여자 25명이 있어. 자, 얘네들을 커플을 만들게. 됐니? 커플을 만들까? 알겠니? 자, 봐. 얘네들 커플 만들 거야. 대능아? 커플 만들 거다. 몇 커플 만들어줘? 또 멍청하게 25커플이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25커플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정반응만 일어났을 때나 일어나는 이런 거지. 왜? 커플이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질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면 커플이 생성되는 속도하고 커플이 깨지는 속도가 어때야 돼? 평형이 이루어지겠지? 그러면 몇 커플에서 평형이 이루어지나 봤더니 평균 한 20커플에서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평균 20커플은 이루어져 있는 거지. 왜? 5커플이 깨질 때쯤 되면 5커플이 만들어지고 깨지고 만들어지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내 말 이해 갔어? 내 말 이해 됐니? 그래. 그럼 봐라. 지금 내가 아까 설명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얘가 50명 있다고. 그럼 얘도 50명 있다고. 됐니? 그럼 얘네들은 평균 커플이 몇 커플이 평생 존재할까? 이 강의실에서는 100명 있는 데서는. 그럼 똑같이 20커플이 존재할까? 그러진 않을 것 같지. 얘네들보다는 어떻게 돼? 얘네들의 농도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농도가 짙은 한 40커플 정도? 아니면 뭐 45커플 정도? 얘네들은 뭐 40커플 하자. 한 40커플 정도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지. 남자도 50명이고 여자도 50명인데 평균적으로 한 40커플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남자 10명과 여자 10명은 평균적으로 솔로로 존재할 것이고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런 거야? 한 번 커플은 영원한 커플이야? 그런 게 있어. 만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헤어졌다 또 오셨대. 다른 애하고 만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내가 지금 뭘 설명하는 줄 알겠어?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25명이고 여자가 이번엔 75명이면 됐니? 그럼 평균적으로 몇 커플 만들어지겠어? 얘하고 똑같이 20커플이겠어? 그건 모르지. 여기는 여자애가 작았고 여기는 남자애가 작은데
알겠니? 이때는 남자애들이 더 귀하다 보니까 커플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는 뭐 18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유죄더라라는 거야.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초기 농도가 다르면 평형점에서의 그 평균 평형점에서의 농도도 당연히 뭐 하겠어? 다르겠지.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거를 말하는 거야. 지금 너무나 소수점을 써서 뭐 0.1 초기 농도 얘는 없을 때 얘는 0.07 농도 얘는 0.03 농도 얘는 0.03 농도 얘는 0.07 농도 얘는 0 농도 얘는 0.1몰 농도 이렇게 반응물의 종류에 서로 농도가 같은 실험 4번을 하겠다는 거지. 됐어요? 반응물질의 농도가 서로 다른 4번의 실험을 한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뭐냐라는 거지. 평형점에서의 농도는 다 어떻더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평형점에서의 농도는 다른 거야. 얘는 이때가 0.02몰, 얘는 0.035몰, 얘는 0.049몰, 얘는 0.062몰 평형점에서 그러니까 반응물질의 농도가 다르면 평형점에서 농도도 다 다르다라는 걸 당연히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야. 알겠니? 방금처럼 남자, 여자애들 숫자가 다르면 평균 커플의 양은 다 다를 거 아니냐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근데 여기서 엄청난 걸 발견한 거지. 우리 화학에서. 어마무시한 걸 발견한 거라고. 이어 반응 물질의 농도가 다르면 평형점의 평형 농도는 다 다른데 반응물의 농도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비는 항상 일정해. 다시 얘네들의 농도가 다르면 평형점에서의 농도가 다른데 얘네들의 농도 비는 반응물의 농도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비는 항상 일정해. 화학 평형의 법칙을 발견한 거야. 어마무시한 발견이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괜찮습니다. 다시 봐. 얘하고 얘야. 알겠니? 해봤는데 얘는 다 달라. 얘는 다 달라. 근데 얘는 다 같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여기 있는 책이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됐니? 자, 간다. 괜찮아. 이제 결론만 알면 돼. 우리 책은 숫자가 너무 더럽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가자. 다시 할게. N 뭐였지? O2. 됐니? NO2야. 그 다음에 뭐 있었냐? N2O4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단위는 무슨 농도야? 몰 농도 기준이야. 아까 우리 몰 농도 배웠어. 자, 해볼게. 이제 숫자로 간다. 얘가 얼마 할까? 숫자로 하는 거야. 얘 1몰, 얘 3몰, 얘 2몰, 얘 2몰, 얘 3몰, 얘 1몰.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평형점에서 잘 봐야 돼. 요 평형점에서 얘 농도가 X, 요 평형점에서 농도가 Y. 아니다. 여러분들 어렵다 이렇게 하면. 다시 해볼게. 자, 얘를 갖고 반응한 거야. 했더니 반응 후 얘 평형 농도가 0.5야. 얘는 반응 후 평형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농도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작아질 거 아니야, 얘보다는. 작아져. 얘가 1몰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반응을 했을 거 아니야. 쏘리. 다시 해볼게. 이렇게 해주면 좀 빠르겠는데. 자,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NO2. 됐니? 얘가 없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사산화 이주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평형이 된 거야. 됐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뭐 할까? 얘가 2몰, 얘는 아예 빵몰 했다고 치자고. 처음에. 됐니? 그런데 이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0.5몰, 그냥 얘는 1몰 하겠습니다. 그냥 한 거야. 그러면 잘 봅니다. NO2와
N2O4가 있지? 얘가 이몰이야. 자, 시작한다. 아까 반응물의 평형점이야. 평형점에서 반응 몰수에 대한, 그럼 평형점의 반응 몰수면 이산화질소가 지금 몇 몰이야? 1몰이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응 물질의 몰수에 대한 NO2의 몰수에 대한 생성 물질의 NO2의 대가로는 얘가 사산화 이질소인데 사산화 됐니? 대가로는 대가로 여기 내가 대가로 있지? 요 대가로 몰 농도의 기호야. 그러니까 이게 반응 물질의 몰 농도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몰 농도야? 생성 물질의 몰 농도의 B는 이렇게 반응 물질의 몰 농도 분의 생성 물질의 몰 농도의 B는 항상 일정하더라는 거지. 이 값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지. 잘 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글에선 빠져있는 거야. 다시 간다. 다시 읽는다. 화학 평형의 법칙이라는 건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인데 반응 물질의 몰 농도의 개수에 대한이 빠진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반응 물질의 개수 얼마야? 2지. 반응 물질의 평형에서 개수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개수가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얘가 2몰이든 이런 건 상관이 없더라는 거지. 얘 평형점에서 몰 농도가 1이지. 그러면 1의 제곱분의 1의 제곱분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평형점에서 얘 농도가 얼마야? 0.5지. 그러면 0.5는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상수 K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 값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농도를 어떻게 바뀌어도 얘가 4고 만약에 얘가 4로 실험을 한다고 치자고 얘를 바꿔서 다르게 4로 실험을 해도 이 개수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반응 후에 얘 농도가 얼마가 나올지를 알 수 있단 말이지. 굳이 실험하지 않아도. 됐니? 그러니까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응 물질의 농도만 알면 그 평형상수를 통해서 내가 뭘 알 수 있다라는 거야? 화학 평형이 일어났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굳이 안 해봐도. 됐어요? 선생님 말을 좀 어렵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할게. 우리 책이 설명하는 건 좋긴 한데 숫자를 너무 지저분하게 넣어서 그런 거야.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끝났어. 얘 개수 B가 이제 쓰는 건 어렵지 않아. 이해하면. 봐봐. 개수 B가 얼마야? 반응 물질이 NO2 대가로 무슨 뜻이야? 몰 농도. 이산화질소의 몰 농도. 근데 얘 개수가 2야. 2분의 생성물의 몰 농도 사산화 이질소야 N2O4 대가로 몰 농도의 B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수값 K로. 그러니까 이 1번 얘네들은 반응 물질의 농도가 다르지. 그러면 평형점에서의 농도가 다르단 말이야. 평형점에서 농도가 다르지. 그래서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얼마야? 0.05의 제곱분의 얘 농도는 0.025래요. 됐니? 이걸 계산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근데 분명히 반응 물질의 농도를 달리했지. 그러면 평형점의 농도도 달라졌겠지. 근데 그 평형점의 농도가 숫자가 더러운데 0.05994의 제곱분의 0.0353이래. 됐니? 이걸 해보면 똑같이 얼마가 나오더라는 거야? 10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됐니?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 평형상수라고 하는 거야. 평형상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가르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평형상수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평형상수는 뭐라고? 동적 평형 상태일 때 반응 물질의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농도 B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개수가 지수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봐봐, 이렇게 된다고. 평형상수를 쓰는 건 너무 쉽죠? 그러니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C라는 물질과 D라는 물질이 나왔을 때 평형상수를 구하면 A의 몰농도에 대한 B의 몰농도, A, B의 몰농도의 곱에 대한 얘는 물질이 두 개니까 몰농도를 곱한 거야. 아까 그건 하나여서 그냥 혼자 했던 거고 반응물질의 몰농도에 대한 생성물질의 몰농도의 B. 그런데 개수가 지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말 이해 갔어? 근데 이걸 구해놓으면 뭐가 좋은지 봐. 겁나 좋아.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걸 구해놓으면 뭐가 좋아? 우리는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굳이 실험하지 않아도. 그랬더니 어떤 물질은 평형상수 값이 매우 커. 이게 다음 시간 내용이야 이제. 이 값이 매우 크다고. 얘는 1보다 크다고 돼 있는데 매우 커. 됐니?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다시 되돌아가 볼게. 이 값이 매우 크다. 그 무슨 뜻이겠어? 반응물질에 대한 생성물질의 농도비가 매우 크대. 그럼 봐.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자가 커야 되잖아. 그럼 분모가 반응물질? 뭐야? 분모가 반응물질? 분자가 무슨 물질? 생성물질. 근데 이 값이 매우 크대. 그럼 뭐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생성물의 몰농도가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엄청난 정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가역 반응을 배우고 있는데 됐니? 아, K 값이 매우 커? 거의 정반응이야. 그러니까 역반응은 조금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가역 반응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반대로 해볼까? 이 값이 매우 작아. 10의 마이너스 몇 수십승이래. 10의 마이너스 13승이래. 이 값이 매우 작아. 무슨 뜻이겠어? 반응 물질에 대한 생성 물질의 비가 매우 작대. 이럴 땐 분모로 하는 게 항상 분자라만 해. 왜냐면 분모로 하면 반비례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분자로 해, 분자로 항상 비례하게. 이게 매우 작다는 건 분자가 매우 작다는 거야. 분자의 몰농도가 매우 작다는 거야. 그럼 평형 상태에서 얘네들이 매우 조금 만들어진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정반응은 거의 안 이루어지는 상태고 역반응은 매우 잘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역 반응을 배울 건데 다음 시간부터 가역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평형상수야. 아, 평형상수만 알면 이 새끼는 거의 정반응 거야. 됐죠? 자, 봐. 그럼 우리 뭐 배웠어? 석회암 동굴 같은 거 배웠지? 분명히 가역 반응이야. 근데 무슨 반응이 일어나?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수억 년이 걸린다 그래서 수억 년이. 알겠니? 수억 년이 걸린다고. 석순, 종류석, 석주 만들어지는데 수억 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새끼는 거의 정반응은 일어나지만 역반응은 너무 조금 일어나겠지? 그래서 거의 정반응은 일어나는데 역반응은 적게 일어나겠지? K값이 어떻게 해야 돼? 매우 작겠지. 내 말 이해가? 1단원 문제풀이하고 이제 아직은 내가 문제를 못 풀어줬는데 1단원하고 문제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하고 끝내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단원의 내신에서는 우리 보러 이렇게 주고 실제 K값을 구하라고 할 거야. 근데 구하라는 게 잘 봐야지. 구하라는 거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만 하고 끝내자. 오늘 숙제를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놔서 너네가 구해야 돼서. 됐어요? 근데 봐라. 됐니?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갑니다. T도씨 1리터 강철 용기에 0.6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봐. 용액의 부피는 얼마? 1리터. 이산화황이 얼마 있어? 0.6몰. 그러니까 나보러 뭐부터 구하라는 거야? 그렇지. 몰농도부터 구하라는 게. 부피분의 몰수. 그러니까 이산화황이 1리터에 0.6몰 있대. 이 새끼 몰농도 얼마야? 0.6몰이지 뭘. 왜? 몰농도가 뭐야? 1리터에 몇 몰이냐지. 그러니까 얘는 문제를 기본 문제로 해서 1리터로 준 거야. 1리터에 몇 몰 있냐? 1리터에 0.6몰 있다. 그럼 이 새끼는 0.6몰짜리야. 됐니? 두 번째, 얘는 1리터에 0.2몰 있대. 그래? 1리터에 0.2몰 있대. 몇 몰짜리야? 0.2몰짜리야. 그 다음에 반응시켰더니 이제 얘야. 평형점에서 0.2몰이 생성됐대. 그러면 이 문제는 잘 봐. 여기까지만 할게. 1단원 문제풀이하고 2단원 문제풀이가 뭐가 다른지 봐. 얘가 몇 몰 있어? S
O2가 누구랑 반응해? 산소랑 반응해서. 자, 봐.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SO2, SO3, SO3, then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계수 2가 있어야 되네. 이산화황이 산소랑 반응해서 3산화황이 된 거야. 계수비는 2대 1대 2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야? 몰 농도로 반응한다 그랬어. 얘 몇 몰 있었어? 이산화황 0.6몰이 있었어. 한번 풀이법은 봐야 돼. 얘 몇 몰 있었어? 0.2몰이 있었어. 반응 전에. 요만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풀이법이야? 반응을 어떻게 하냐고, 반응을. 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고, 반응을 어떻게 하냐고. 개수 B만큼 반응한다고.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2대 1대 2로. 근데 지문에서 얘가 얼마 생겼대, 지금. 삼산화황이. 얘가 0.2몰 생겼대. 얘가 0.2몰이 생겼대. 그럼 얘가 0.2몰 생기려면 얘가 몇 몰 반응해야 돼? 그래, 0.2몰 반응해야 되겠지. 2대 1대 2니까. 그래서 이 새끼가 0.2몰이 반응할 거고 이 새끼는 0.2대 1이니까 0.2몰이 반응하면 이 새끼는 0.1몰이 반응해서 이 새끼가 0.2몰이 생겼을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화학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이 얼마 남아야 돼? 얘 0.4몰이 남고 얘 0.1몰이 남고 얘 0.2몰이 남은 상태에서 화학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또 손 들고 누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그딴 소리 하면 알겠니?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화학적 평형이 이루어진 거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평형이. 됐습니까? 그럼 지금 질문이 뭐냐고. 평형이 일어났을 때 평형상수값 K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평형상수 K값은 어때? 반응물질의 몰농도에 대한 생성물의 몰농도 B지. 그래서 반응물질의 몰농도 0.4 곱하기 0.1이 돼야 되겠지. 근데 그냥 갖다 곱하는 게 아니라 개수가 지수가 돼서 올라가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야? 0.4에 얼마가 돼야 되겠고? 제곱. 0.1인데 지수 없네. 1 분의 생성물의 몰농도 얼마였어? 0.2. 근데 이 새끼는 개수가 얼마? 2. 그러니까 이게 얼마 올라가야 되고? 2가 올라가야 이게 평형상수값이 된다고. 됐습니까?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맨날 평형상수 구하라 그럴 거라고. 진짜로. 구해야 된다고. 알겠니?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걸 이제 알면 이 뒷단원부터 이걸 써먹을 거라고. 알아야 써먹지. 됐어요? 평형상수가 뭔지 알겠어요? 됐니? 오, 이렇게 힘들니? 큰일 났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힘들면? 됐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는 풀어와야 돼.